자, 7월 7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1,1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저항 결국은 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두드렸는데 어제도 결국 뚫지 못하고 다시 하방으로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항도 뚫지 못했지만 여기 아래 구간의 지지 라인도 지금 확실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 라인이던 저항 라인이던 한쪽 구간이 깨져버린다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저항을 뚫어서 상승폭을 늘리면은 우리에겐 좋겠지만 이 지지 라인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는 순간 조정의 범위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구간 지금 중요한 라인들 이 지지 라인 깨트리는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정의 범위가 만약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나올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숏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12시간 캔들로 저희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일반 다이버전스, 약세의 다이버전스가 보인다.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다이버전스는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7월 5일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거든요. 7월 4일날 이야기 드렸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위로 올라오는 척 하면서 밑으로 조정을 또 받았죠. 그래서 이때가 그 당시 상황이고 지금 여기가 현재 상황인데 보시면 추가적인 RSI도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에서는 지금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이버전스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저항선 라인 이제 어제 뚫으려고 움직이고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자, 31.4K 구간 터치하고 꼬리만 남기고 빠졌죠. 근데 이번에는 몸통 자체가 31.4K 이상에 안착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당시 시간 6시 27분입니다. 시간봉을 지키는지 여부가 이전과 다른 이번에는 돌파를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시간 캔들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치고 저항만 한번 한번 찔러주고 다시 밑으로 빠졌죠. 꼬리만 남기고 여기도 한번 터치하고 꼬리 빠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치고 캔들 몸통 자체가 여기 있는 1시간 캔들 몸통 자체가 여기에서 마감을 한 적이 지금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6시 27분까지만 해도 캔들이 여기 위에서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여기에요. 그 당시 상황이 딱 여기고 여기에서 캔들 몸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간봉을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게 이전과 다른 돌파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캔들이 이렇게 마감이라도 되면서 여기를 지지를 좀 해줬다라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보시면 여기 꼬리만 남기고 빠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인 하락 계속 진행이 됐죠. 그리고 반등 주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또 내려오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라인에서 우리가 캔들 마감을 하는지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꼬리만 보고 대표님 이거 넘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캔들 마감을 해주고 거기 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의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RSI 보여드리면서 SSR, RSI 많이 본다 했죠.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언제냐면 아까 말했던 31.4K 구간까지 막 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포물이 느껴요. 대표님 비트코인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매수를 저는 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운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규 진입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르면 다음 기회를 노리자. 포모 좀 하지 말자. 포모 느끼지 말자. 신규 진입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을 때가 확실한 지지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지만, 여기 이렇게 살짝 꼬리 넘기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포물을 또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꼬리만 남기고 여기에서 버티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매매,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라 하죠.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여기에서 캔들이 안착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회의록 발표가 있었죠. 제가 회의록 발표할 때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서 회의록 미리 예상해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진짜 직접적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는 이 회의록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단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숏 잡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뚫고 자, 보시면 저는 보통 영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 안 하는데요. 저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 회의록 발표가 되면은 그렇게 좋을 내용 없다. 왜냐? 했던 얘기 또 할 거니까. 이전에 FOMC에서 말했던 내용들 그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이번에 발표가 있었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연준에서는 고용 지표가 너무 강하다, 과열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예측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고용지표 발표되고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번에 금리 인상 확률을 9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말했던 지금 연준은 고용지표가 낮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고용지표가 낮게 나와야 되는데 예측치의 2배에 달하는 지금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6월 FOMC 때까지만 해도 내년 1월이면은 피벗 하겠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는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냐면 24년 5월은 돼야지만 피벗을 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금리 인상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말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글로벌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유동성이 많아져야지,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움직여야지만 이 코인 시장으로도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하면 뭐다? 코인을 사기 위한 준비 자금이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뭐예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코인을 사려고 하는 매수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제 영상들 보시면 나오죠. 조정 가능성 보인다,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이 숏입니다. 숏 포지션으로 움직였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꼬리 많은 거만 롱으로 잡았지, 계속해서 숏 포지션 지금 5일, 6일, 7일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면은 다시 숏 잡고 또 밑으로 빠지면 바로 정리해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30843의 숏이었죠. 그래서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올랐잖아요.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치고 올렸죠. 잠깐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었죠. 이렇게 올렸을 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구간까지 넘어가면은 난 손절을 치겠다라는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또 샀습니다. 왜냐? 저항이니까. 저항을 뚫어버리고 더 올라가고 지지를 한다? 그럼 그때 손절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트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 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여기에서 못 삽니다. 숏 못 잡아요. 왠지 알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숏을 못 잡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리면 아까 숏 잡을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항상 말했던 것처럼 그냥 기준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그냥 여기에서 기준에 맞춰서 움직일래,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벗어나면 손절할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투자할 때 감정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도 걸어놓고 안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30843에서 104%까지 102%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라스트 매도 구간 매도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냐? 아까 급등할 때 31298 구간에서 추매를 했다. 그러니까 31.3K에서 추매를 했죠. 그러면 평단 높였죠. 물량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매도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차 매도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2차입니다. 여기 30352 보이시죠? 여기에서 매도했고 그 다음 3차 여기에까지 해서는 이제 이 채팅창에서는 미정이었는데 여기 3차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투자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팔아주고 그 다음 또 다시 오르면 또 잡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서 가만히 놔둔다 해서 이게 뭐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복리로 계속해서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채팅방 보면은 다 성공적으로 수익 저보다 뭐 많이 내신 분도 있어요. 뭐 180% 내신 분들도 있고 진짜 안 믿으실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7월 보이시죠? 날짜 보이시죠? 보시면 7월 6일이죠.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내십니다. 수익도 다 내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기준을 좀 많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는 방법을 저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냥 저의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여유롭게 포지션을 잡거든요. 막 조급하게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저도 조심스럽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투자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매매 스킬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될 정도다. 너무 저한테 과분한 칭찬이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수익을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스킬 배우고 그리고 마인드셋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 그리고 짤롱도 하고 있거든요. 짧게 롱으로 이제 또 이렇게 치고 빠지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냥 차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면 저 못 삽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 무섭죠. 이렇게 하다가 와 이번에는 힘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뚫겠는데? 이런 생각하죠. 근데 저는 말했던 것처럼 기본만 지킵니다. 지지 구간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냥 이거를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움직이신다면은 투자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CVD 고래들의 움직임 보면은 드디어 갈색 고래가 팔았습니다. 갈색 고래가 팔았고 여기에서 하락을 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갈색 고래, 지금 다른 고래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갈색 고래만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 오히려 매수를 했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위험하냐? 이런 상황에서는 갈색 고래가 던지기 시작하죠. 가격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던 거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29.6K까지 찍었죠. 터치 한번 했죠. 이거 만든 사람이 바로 갈고입니다. 갈고 아무도 지금 여기 고래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갈고가 매도 한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요. 왜냐? 갈고가 지금 물량들을 많이 흡수를 한 상황이고 유지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갈고가 던지기 시작한다? 시장은 빠르게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조정 범위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등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여기 30K 있죠. 30K에서 반등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 깨진다? 다음 지지 라인이 이전에 꼬리 남긴 구간인데 이 구간은 강한 지지 라인이 아닙니다. 이 구간은 강한 지지가 아니라 한번 터치를 하고 바로 잠시 말아 올릴 수 있는 여기 지금 멈추고 있던 고래들이 살짝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말아 올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29.4K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짧게 롱으로 우리가 말아먹을 수 있는 잠깐 여기 꼬리에서 빠지고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말아 올릴 수 있는 그 롱 구간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찍고 강하게 이렇게 이전처럼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서 횡보를 한다. 추가적인 하락 여러분들 열어두신다. 그러면 어디까지? 저는 28.9K까지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28.9K는 피보나치 구간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0.382 구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은 이제 또 0.618 구간이 27K거든요. 일단은 28.9K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 구간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말아 올릴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종합해서 움직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드셔서 그냥 차트 이렇게 5분봉 이렇게 보면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5분봉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냥 이거 오르는 것 같은데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을 만드셔서 움직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포지션 진입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